네,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사 3편으로 신설 자격증이죠. 연구실 안전관리사. 근데 이제 3편으로 두 번째 과목인 그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와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일 첫 번째 시간은 시험 뭐 나오는지 봤고요. 두 번째 시간은 법규, 이번엔 체제와 어떤 그 연구실 안전관리 어떤 전체적인 체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실 안전관리 나오는 문제는요, 뭐 이렇게 정도 특성의 이해, 시스템 구축, 역량.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연구실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전 유효인자 분석 파악하고 현황 파악하고 사전 유효 분석하고 R&D 분석하고 뭐 그다음 이렇게 넘어가면 R&D에서까지 이렇게 연구실 이렇게 이제 뭐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일단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효인자 파악하고 사전 유효 분석하는 게. 자, 근데 이 보면 연구실 그 국가연에 가면요, 그 연구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국가연회가 연구안전정보 시스템회가 국가연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연 여기 가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관리 주체가 무엇이냐 이랬었는데 관리 주체는 결국 이 연구실 안전관리 주체는요, 이렇게 국가라는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실제적으로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산적통일 고압가스법이 있고요. 왜냐하면 연구실도 고압법 해당될 수 있고요. 환경부 당연히 있죠. 왜 화관법 연구실 제일 화관법이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기 시술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국가 이제 실제적으로 연안법은 과기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산업법, 재배상법. 이 산업법하고 연안법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중처이 많이 됩니다. 그 행정관정부에는 이제 소방시설까지. 물론 이것도 연구실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국가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국가연구안전지원센터, 권역별 안전센터에서 쭉 대학연구기관, 이렇게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이런 형태의 연구실, 랩세프티를 지금 이렇게, 주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다섯 개의 부서는 여기서 이런 부서들은 정책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실제 실행하는 거죠. 권역부센터에서. 자, 연구소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정의 부분이 나오니까요. 필요성 그리고 연구실 위험도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자료는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다. 고, 중, 저, 이거 위험도 구분, 이런 법령이 있다 정도 하시면 됩니다. 특성 이해할 때. 자, 그 다음, 특성 이해 중에 또 어떤 부분을 또 보셔야 되냐. 연구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부분하고, 설치 운영 기준 별표 1이죠, 1.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건 지금 연구실 운영 설치 가이드라인은 또 어디 있냐면 국가에는 있고요. 기준 별표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요 구조, 연구 설치 가이드라인 보면 주요 구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실 분리를 확실히 중고 위험도 같은 연구실 분리 확실히 해야 된다는, 연구 공간하고 사무 공간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책 항목이죠. 주요 구조가. 그리고 안전설비는 이렇게, 이건 지금 여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있는 겁니다. 여기 환기, 가스, 전기실 뭐 어떻게 하라. 디테일한 건 나중에 저희가 일단은 그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많아지죠. 그러니까 연구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보시고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소방설비 다 있죠. 안전설비 시작 보관 시설까지. 연구장비도 어떻게, 특히 연구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 실험대 선반, 그죠? 실험대 선반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실험대 선반이 실험대나 선반 같은 경우가 되게 좀 연구 실험 전용 설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전용 설비를 써야 되지 않냐. 전용 설비. 그리고 특히
약품 작업하는 경우, 실험실에 가면 약품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약품 작업할 때는 이렇게 후드를 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문을 딱 닫고요. 여기서 이제 요런 거 있죠? 연구실 가면 요런 형태로, 이렇게 닫아놓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실험을 같은 거. 이때 이 후드의 속도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구 장비. 여기 안전 장비도 있죠, 이제. 후무드, 여기 있네, 후무드. 후드, 이거 중요합니다. 후드가 좋아야 돼요. 후드가 0.7이네, 이거죠. 이 가스 상태는 0.4인데, 이게 산업법 기준이니까, 이런 것도, 요건 제가 눈에 말씀드린 연구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는 좀, 크게 나와 있고, 이 컨셉은 좀 큰 거고, 디테일한 서비스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자, 그러면 이제 출입력 통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통로 부분은,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소음관리도 어떻게, 이것도 산업법에 있는, 소음기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게 보면 이것도 산업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가지고 외워주셔야 돼요. 나올지도 몰라, 이게. 왜냐면 산업안전 기사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도도 비슷해. 산업법의 내용입니다. 산업법 364하고 이거 실제로 체크하기도 해요. 럭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죠? 자, 그리고 보호구는 이런 형태로. 보호구는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어요, 보면요. 시행규칙 별표 1에 보호구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화질이 이렇게 써라. 보호 중요하니까요. 생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보호구 레이저 할 때는 어떤 걸 써라. 레이저는 어떤 걸 써라. 이런 것들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구축 이행 역량에서 이제 두 번째 구축 이행 역량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말씀드리면 이게 시행령 제6조에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코의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각동 장비는 요건 시행령 요 쭉 있죠. 요거 구축 및 운영에 관련해서 시행 6조를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읽어보세요. 법령이 이제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거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제가 따로 요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시행 6, 연구실 안전정 구축 운영에서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되느냐, 그런 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사전 유인사. 이게 어찌 보면 연구실 안전 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 유인자 분석과 대상이 뭐냐, 이런 거. 자, 유인자 시트랩 파악의 사고 예방. 그죠? 실태 파악하고 사고 예방하는 게 사고 유인자 분석의 가장 큰 의미고 정의고요. 실시 대상은 요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죠? 요거 꼭 외우시고요. 이거 별을 몇 개냐? 3개 이상 달아야 됩니다. 그죠? 화관법 2조 7회 하와에 따른 유해한 물질과 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그리고 독성가스. 요거 꼭 확인해 주시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요. 딴 건 잘 모르시고 무조건 외우시는 게. 요거 세 가지 꼭 외워서 문제 나올 거예요. 한 문제 꼭 나올 건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시 대상 요거. 자, 유인자 분석의 종류 및 절차라고 볼게요. 유인자 분석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국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전 유인자 분석 모듈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모듈이 있는데, 여기서 모듈에 들어가고, 먼저 연구실 안전 현황을 적죠? 그 다음에 유인자 분석. 연구실이 안전 현황이란 큰 틀이에요. 큰 틀에서 연구실이 어떤 기구나 장비가 있다. 어떤 물질이 있다까지. 그럼 그 물질이나 기계 장비가 어떤 위험이 있느냐. 그죠? 어떤 위험이 있느냐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R&DS라고는요. 이런 유해인자가 있고 그리고 안전대책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자, 활동이라는 게 활동. 지금까지 이 3단계까지는 어떤 시스템적인 이야기고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4단계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냐. 이 시스템과 기계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시스템, 여기서부터 좀 더 JSA와 비슷하게 돼요. 잡, 셋,
자, 뭐죠? JSA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요게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죠.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만들고,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액션, 행동 쪽으로 이제 움직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참 어디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지침은 있죠. 연구시의 사전 유인자 분석 실시에 대한 지침,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거 1, 2, 3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신 모듈에 가 있는 거죠. 국가의 모듈에.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고 제출한다. 뭐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좀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데 유해부 관리 유지하는데 이쪽 현황에서 여기까지는 제가 봤죠. 현황 작성하고 작성 내용 수정하고 보고서 대장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죠. 여기까지 아까진 했죠. 유해 현황 파악하고 분석하고 R&T에서 사고 했는데 그걸 이제 보고서 대장 관리를 해야 되겠죠. 주체의 장에게 보고했다. 연구 주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 연구실의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하고 이상정보 지구사하고 유해인자 확인 이상정보 실시한다 이런 거. 요거는 이제 국가에 있으니까 한번 큰 틀을 가지고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구실 안전교육도 이것도 약간 산업부 약간 틀려요, 그죠? 산업보고도 약간 틀리니까 좀 이렇게 관리자 전문 교육하고 뭐 이런 거 요러고 그죠? 산업법 약간 틀리니까 산업법에 해당이 되냐 아니다에 조금 틀린데 요거 일단은 이거는 연합법에 해당되는 문제고 나중에는 가면 산업법과의 어떤 절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1장에서 2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산업법에 해당되면 연합법 안 해도 된다. 산업법에 해당되는 것들은 연합법으로 물론 일단 이 연구소가 산업법에 해당이 되는 순간 연합법을 얘네들이 포괄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연합법에 정해진 어떤 교육 내용입니다. 연합법 고유의 어떤 교육 시간을 보니 산업법은 이거 산업법 약시가 틀릴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외워두시고요. 그 연합법에 관련된 교육 시간 얼마인지. 자, 국가회계부 비상대응 메뉴를 있어요, 보군요. 요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요것도 조금 지금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건요. 이건 되게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중요하고 잘 써먹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연의 비상대응 메뉴를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요. 자, 뭐 대응체제를 제가 예제를 좀 넣어놨거든요. 누출 접속됐을 때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 국가연 찾아보시고 이런 내용 있어요. 대비 예방 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 이렇게. 자, 오늘은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체제를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더 디테일 3과목 다음은 이제 화학 가스 안전관리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